대화의 기술, 소통의 심리학 57강에 대해서 강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말뜻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 이 또한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여러분들 누군가 대화할 때 저 사람 어떻게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냐 이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앞서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에 아주 유의해야 할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대화에도 사실지향적 대화와 관계지향적 대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지향적 대화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관계지향적 대화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대화를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관계지향적 대화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에 관계지향적 대화입니다. 그러면 사실지향적 대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에서도 사실지향적 대화 참 중요합니다. 이 사실지향적 대화는 주로 내용, 정보를 중요시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이어와 만나서 계약을 할 때는 또한 우리가 텔레마케터들이 뭔가 정보를 확인하고 할 때는 이 내용 확인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내용 확인 기술, 사실지향적 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유의해야 할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말귀를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 확인할 때는 자신의 개념으로 재진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가 다른 대화 기술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또한 앵무새처럼 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뜻을 알아듣고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말뜻을 알아듣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지, 단지 여기 나온 그림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얘기가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대화의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화라는 것은 깔때기적 대화로서 이것이 대화라면서 점점 핵심으로 우리가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대화가 제자리에 머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묻어있는 핵심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보를 전달할 때는 언어라는 것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이야기라는 수단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을 언어적 메시지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의미와 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했으면 나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내가 몇 단어로 요약해서 재진술해 줘야 됩니다. 압축 언어로 재진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개념으로 재진술해 줘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단지 그 사람의 얘기를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앵무새처럼 그대로 그 사람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반복해주면 저 사람 내 얘기를 듣고 있냐? 장난하고 있어? 그 사람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요약해서 내가 말해주고 나의 언어로 또 나의 개념으로 압축 언어를 써서 재진술해주고 그 다음은요. 내가 이 내용화학 기술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화학 기술은 자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대화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의 기술, 이 내용화학 기술은 보조적인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효과적인 대화라는 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핑퐁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진짜 효과적인 대화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효과적인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내가 되물어 보아줄 때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저의 박민수 상담 TV를 통해서 제 강의를 또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시그마 북스에서 나온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박민수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박민수 교수 상담 TV를 통하여서 이 소통의 심리학 대화의 기술을 또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좋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